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효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네. 멘트하는데 잠깐 올라왔어요. 그런 감격, 좀 감격. 우시고. 아, 그럴까요? 예, 오늘 여기 뭐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예. 250이라고 써 있는데 250이라고 적혀 예, 있죠. 251이 아니고요. 예. 예, 저희가 250회 250회입니다. 아, 회가 250마리 뭐 이런. 예. 아니죠. 그러니까 250회죠. 예, 250번째 쫄투 촬영입니다. 예. 아, 그 역사적인 2011년 날이죠. 11월 11월 말에 예. 그 이장님께서 하시던 예, 양성원 예. 그 당시는 대표님 예, 예,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에 커튼 치고 커튼 치고 예, 우리 우리 대표님의 예, 이용진 대표님께서 대표님에서 직접 찍어주셔서 직접 찍어주시면서 급히 출연하셨던 급히 출연해서 파일럿으로 찍었던 분이 예. 예, 우리 그 당시에 띵크리얼즈의 띵크리얼즈의 김재현 대표님이 대표님을 예, 오늘 특집으로 나오셨고 그렇죠. 김재현 대표님이 하고 계신 회사의 공동 대표이신 예, 두 번째 당근마켓의 창업하신 예, 김용현 대표님하고 같이 예, 나오셨습니다. 같이 나오셨죠. 예. 자, 본인 소개와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그 둘 중에서는 이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현입니다. 예, 저는 기획과 사업 쪽, 마케팅 등 이제 개발 외 다른 분야들을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의 다른 분야는 닭발도 있고. 아, 예. 250회인데 신성한 날인데 성 대표님. 예. 아, 그 당근마켓에 대해서 좀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 당근마켓은 그 중고거래 지역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지역에서 예, 중고거래. 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보통 중고거래 하면은 이제 중고나라나 뭐 모바일에선 번개장터나 헬로마켓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좀 차별화되게 요것은 이제 지역에서만 하는 그 보통 이렇게 마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이라고도 하고 벼룩시장이라고도 하는 오프라인 시장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용자들이 동네에서 만나서 직거래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켓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근마켓을 그 당신 근처에 네, 맞습니다. 네. 마켓인가요? 당신 근처에서 만나는 마켓. 예. 아, 예. 억지로 만든 거 같은데요. 자, 당근 당신 당근 근처에서 파는 데가 아니고 네. 네. 그 당근마켓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물건을 뭐 하나를 중고로 하고 예를 들면 싶다. 제가 타던 자전거를 하나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일단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중고거래 휴대폰 서비스 번호 가입하기 전에 혹시 뭐 앱인지 웹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앱스토어에서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중고거래 서비스와는 달리 이제 동네 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GPS 정보로 인증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그 동네 관련된 이제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를 팔고 싶으시면 내 동네를 인증하고 그 동네 마켓으로 이제 입장을 한 다음에 물건을 이제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물건을 올리시고 이제 채팅으로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이 오면 채팅으로 이제 거래 약속을 잡으시고 이제 거래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예. 조금만 더 설명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근마켓에서 실제로 거래를 팔로우하거나 거기서 돈을 내거나 이런 일은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죠? 예, 지금 저희 연결할 수 있는 장만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아직은 결제 시스템은 없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바이어와 셀러,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집 앞에서 보통 만나거든요. 집 앞에서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거래를 보통 많이 합니다. 현금 거래를 많이 예. 하시죠. 돈을 드리고 이제 물건을 확인하고 네. 물건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 지금까지 서비스의 지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기 네. 그 예. 첫 번째 찍을 때도 약간 좀 시- 말을 샤이했죠. 예, 예, 샤이하게 우리 하셨는데 대표님. 오늘도 여전히 예. 변함없이 아, 그동안 예, 좀 그동안 우리 변함이 이유 없습니다. 대표님하고 예. 저하고는 좀 까져
것 아니, 같고 저희가 엄청난 발전이 예. 있었잖아요. 발전인지 뭔지 예.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발전. 그 당시나 우리 김 예. 대표님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샤이하셔서 그렇죠. 하여튼 뭐 저 세 사람이 다 샤이했는데 예, 예. 아니, 여전히 저도 저기 얘기를 하셔서 옛날 그 예. 6년 전에 찍은 영상을 봤는데요. 많이 젊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급히 찾아서 봤는데 이, 너무 다 젊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나 예. 저희가. 그 시간도 많이 그러세요? 흘렸고 시간도 많이 흘렸고요. 아니 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젊어요. 아직. 그때는 저희가 쫄투가 명칭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나는 창업자다. 네. 가칭으로 해가지고 예. 시작을 했던 가칭 걸로. 나는 네. 그게 우리가 창업자다. 뭐를 그 나는 꼼수다를 나는 흉내내서 꼼수다를 나가수를 흉내냈네요. 아. 나는 가수다를 아, 흉내내서 나는 창업자다를 했다가 이게 좀 약해서 네. 쫄투로 이제 바꿨죠. 예. 저희 그 쫄투 이름을 지으신 이게 거는 홍준 홍준 대표님이 대표님이. 그 당시에 예. 아무튼 네, 그러네요. 하여튼, 자 다시 한번 예, 예. 조금 샤이하지만 네네. 또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 지표가 지금 대표적으로 MAU 말씀드리면 서비스 런칭은 언제 하셨죠? 런칭은 2015년 7월에 예. 판교장터라는 이름으로 직장인 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인 버전으로 예, 직장인 2015년 이메일로 가입해서 7월에 하고 예,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끼리만 그 회사 이름을 걸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판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당근마켓으로 바꾼 거는 2015년 11월 11월에 당근마켓으로 바뀌고 바꾸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예. 커버하는 지역 커버하는 지역은 예. 서울 수도권은 다 되고 네. 광역시도 다 되고 이제 웬만한 전국에 있는 큰 대도시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도권, 광역시 다 포함되고 그 외로도 큰 도시들은 대부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하는 숫자나 뭐 지금까지 그 가입자 수 뭐 이런 것들 조금 물건 다운로드 수 뭐 예, 말씀드리면 그 안드로이드가 40만이 넘었고 40만. 예, 아이폰이 15만 정도 돼서 15만. 한 65만 55만. 55만 정도 예. 되고요. 그 가입자는 40만 좀 넘었습니다. 40만. 예. 주간 뭐 저기 그 게시 글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하려고 게시글 올린다든지 네. 뭐 이렇게 실제 월간 주간 뭐 거래 그 체결 건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주간 방문자가 13만이고요. 예, 주간 방문자 13만. 13만이고 주간에 게시글이 올라오는 수가 6만 건 6만 정도 건. 됩니다. 예, 예. 오. 판매글이 올라오는 게 6만 건 되고 그 중에 2주 이내에 거래 완료가 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엄청난 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예. 주간 거래액이 한 3억 정도 예. 되고 있고요. 주간 월간으로 하면 거래액이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예. 저희가 뭐 이 숫자만으로는 사실 이게 의미를 저희가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간요. 네. 사실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전월 대비라든가 최근에 증가율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간 대비 예, 증가율을 저희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연간 대비 얼마 성장했나 봤는데 이제 방문자 기준으로는 한 20배 성장했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이 그다음에 이제 거래액 대비로는 한 7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사용 물건 수나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물건 수는 증가율은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하루에 이제 평균 사용 시간, 사용 시간이 저희가 한 20분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당 하루 평균 시간 20분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월 방문 횟수, 사용자당 월 방문 횟수가 한 18회 정도 됐었나요? 18회. 네네. 18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예. 지금 제일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이게 지역을 또 묻는 단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울이라고 해도 강남구 다 묻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게 네. 이제 그 처음에 가입하시면 동을 선택하게 돼 네.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잠실동 아니면 역삼동 이렇게 동을 선택하게 되고 그 동 기준으로 한 6km 정도까지 6km 거래를 할 수 까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일 잘 되는 동네는 분당 쪽에서 네. 판교 쪽에서 제일 잘 되고 분당, 분당, 판교, 판교. 죽전수지 그리고 이제 수도권 아닌 데서는 제주도가 또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오, 제주도에서요. 예. 오. 자, 사실 많은 당근 마켓을 쓰는 사람이나 또 당근 마켓에 제가 뭐 지금 투자자이긴 하지만 당근 마켓을 바라볼 때 제일 큰 걱정은 왜 당근 마켓에서는 중고 거래 뭐 물건을 보내거나 사고 팔거나 이런 거를 왜 하지 않고요? 그게 사실 저희 1회 창업 1회 출연자인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경쟁자들은 네. 경쟁자라든가 우리가
그 중고거래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을 그다음에 지역도 오프라인 지역별 예, 직거래. 지역으로만 이렇게 예. 딱 한정을 해서 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고객들로부터 듣는 요청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km밖에 안 보이니까 매물이 너무 적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걸 많이 열어달라고 하세요. 더 크게 10km, 15km가 열어달라고. 예. 그런데 또 저희 어플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만족이 가장 높은 부분이 가까운 데서 거래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많이 안 가고. 예. 이게 택배 거래가 필요가 없고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품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자가 보통 판매자의 집으로 와서 그 물건을 가져가시면서 돈을 주고 가시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고 그 물건에 판매자가 편하네요. 그 물건에 대한 제약이나 그 물품에 대한 그 종류가 이제 그런 온라인 상에서 지금까지 거래되던 중고 거래와는 상당히 다른 물건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가구라던가 육아용품이라던가 뭐 생물, 뭐 갈치 이런 것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특이하게 중고 거래랑은 많이 그분은- 다릅니다. 예. 네, 시장이 알겠습니다. 많이 그분은 다릅니다. 갈치를 직접 잡아오시는 건가요? 아까 예, 우리 직접 잡아오십니다. 제주도에서. 예. 오, 예, 오, 예. 진짜요? 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거래를 직접 여기서 연결시켜주고 택배를 보내거나 하게 되면 그 보내는 저희 그 서비스하는 회사의 역할이 분명하거든요. 일종의 그 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 돈도 받아줬다가 네, 에스크로 역할도 에스크로 하고.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네. Q&A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분명한데 저희는 사실 그래서 어떤 수수료를 저희가 뛸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데 저희는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지금은 전혀 매출도 없고 없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거를 일부러 안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우리의 대체 비전은 뭔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왜 같습니다. 이걸 어, 지속하고 예. 있는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아이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회사에 그 중고장터 게시판이 있었어요. 저희가 같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카카오예요. K 모습 카카오. 카카오라고 카카오나 네이버 둘 다. 예. 네, 카카오 네이버에. 예.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 회사 안에 이제 중고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고 게시판에 이제 물건을 올리면 회사 와서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판매자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올릴 때 자기 평판을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올려요. 예. 왜냐면 회사 내에서 파는 회사니까. 거기 때문에 예, 거래가 너무 편하고 뭐 포장도 필요 없고 그냥 너무 쉬우니까 싸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쿨매가 많이 나오니까 그 게시판을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아 요거를 우리가 그때 저희가 이제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테크노밸리 회사들끼리 묶어가지고 이런 앱을 하나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고 비슷한 연령대 관심사도 다 IT 회사들이니까 제품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관심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교 장터라는 앱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중고 거래 서비스에서 택배 거래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느끼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랑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동네 기반인데 저랑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랑 비슷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뭐 자녀들 보내는 학교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건너 알 수도 있겠고. 예, 건너 알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는 게 단지 이제 거래를 위한 목적보다는 뭔가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을 나눌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에 올라오는 그 물건의 평균 가격이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해요. 예. 그만큼 그냥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동네 사람들한테 싸게 그냥 주고 싶은 싸게 거예요. 주고 예. 싶다. 그리고 거래가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는 충분히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기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서 언젠가는 네. 어떤 그런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 커머스 다른 중고 거래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에스크로나 그런 방향보다는 좀 다른 방향을 생각 중인데 저희
당근마켓 중고거래 서비스가 또 다른 점이 검색 기반이나 내가 사고 싶거나 팔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경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동네에서 어느 물건들이 좀 나오나.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물건들 다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유저분들 중에는 판교에 올라오는 물건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판교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고나라 이용하면서 중고나라에 있는 물건을 다 뭐가 올라왔나 다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좀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BM이 그걸 뭐 거래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앱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에 맞춰서 뭐 지역 광고라던가 그런 쪽으로 BM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가면은 이제 이게 사회 봉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소셜 임팩트 지금 그 뭐 그런 거를 하시는 건데 네. 예, 광고 갖고 충분히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나올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카카오의 같은 팀에 있을 때 원래 그 지역 광고 TF에 있었거든요. 예. 네. 그때 이제 가장 고민을 한 게 이제 지역 광고를 모아서 보여주자. 예, 그때는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 보여주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 광고를 모아서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광고란 게 대부분 전단지나 찌라시 같은 광고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놨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사실 그 서비스를 내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서 항상 그 지역 광고 시장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누군가는 한번 모바일에서 제대로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풀까?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게 이제 모바일이니까 이제 매일매일 들어가는 서비스가 된다. 지역에 관련된 서비스지만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된다. 왜냐하면 광고를 보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이 길어야 광고를 노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중고거래하는 것처럼 지역 동네 주민끼리 이제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 올라오는지 궁금하니까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뭐 계속 보면서 뭐 몇십 분씩 보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앱의 그 체류 시간과 방문 횟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체류 체류 시간이 시간이 아까 20분, 예, 정도 20분 나온다. 하루 인당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당 20분이면 그런 서비스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예, 인스타그램이 예. 인당 25분이고요. 네. 페이스북이 40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도 오퍼업이라고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작년 수치가 인당 25분이 나왔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거래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당 체류 시간과 사용자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 지역 관련돼서.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하고 그때 지역 광고를 그 올려가지고 제대로 테스트하거나 뭐.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일스톤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역 광고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사용자는 일단 100만 명 이상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5만 명 정도 55만 모았거든요. 이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역 광고 시장도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교차로나 이제 벼룩시장 같은 이제 지역에서 배포하는 그 신문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구인구직하고 부동산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이제 아파트 게시판에 이제 붙어 있는 전단지, 그게 일주일에 붙이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예,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그 전단지 시장도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그 찾아보니까 연간 한 3,50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의 오팔닷컴처럼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리스팅을 시키고 거기서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방안이 중국의 있어요. 오팔닷컴을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 사실 예.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오팔닷컴이 좀 뭐 오팔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네.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아무튼요. 예, 굉장히 중국에서는 우빠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오빠죠. 예, 예. 그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보고 따라간 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그 회사 장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서비스들이 각 나라에 되게 많더라고요. 미국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퍼업이라고 있고 크레이그리스트. 중국에는 네. 오퍼업. 네. 오퍼업이라고 있고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크레이그리스트가 예. 뭐 크랙리스트. 강력한 예, PC 기반의 크레이그리스트가 있고 예. 모바일계는 오퍼업이 있고 중국에는 오팔닷컴이 있고 뭐 유럽 쪽에서는 렛고 이런 것들이 있고 렛고. 예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는 카루셀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되게 다양한 요런 지역 기반의 그런 중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오팔닷컴이 대표적으로 제일 이제 규모도 크고 잘 되고 있는 데인데 뭐 기업 밸류가 6조 이상 돼 있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예,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게 없지 뭐. 거기도 거리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거리 제한이 거리가 좀 크게 돼 있는데 넓게 돼 뭐 예, 심천 오팔닷컴에 심천이 있고 뭐 북경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오토로 많이 나오고 있는 청소 서비스나 뭐 가사 도우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네, 청소, 세탁, 뭐 차량 관리 뭐 네. 사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네. 다 망라가 되어 있는 서비스죠. 근데 그런 서비스 그 오팔닷컴도 완전 초기에는 중고로 시작. 예,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게 좀 벤치마킹 대상이 충분히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업도 이렇게 많이 커지고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네. 예. 뭐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도 네. 오토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런 서비스 많이 지역 관련 서비스 많이 생기잖아요 온라인으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연계할 수도 있고 같이 뭐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기 약간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만 예. 팅크리얼즈에서 쿠폰 모아 하시면서 네네. 쿠폰 모아가 또 그 카카오에 카카오 쪽에 팔렸고. M&A에 대해서 엑시트도 이제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업할 때 그 느낌하고 네. 카카오라는 또 안정적인 직장 네. 다니면서 그래도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는 부서에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나와서 창업하겠다라고 할 때 또 마음이나 느낌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비슷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비슷하게 일단은 어려워요? 예, 창업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네. 난제인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개발자거든요. 그 네. 처음에 창업했을 때도 서버 개발을 계속했고 네. 카카오 들어가서도 카카오 플레이스나 카카오 택시 만들면서 서버 개발을 서버 쪽으로 했고 하시고, 예,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 대표의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저의 대부분 시간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쓰고 있어가지고 예, 그냥 고객을 위해서 그런 만족시키는 그런 개발을 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 창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객 만족을 위한 개발. 예, 저희 팀에 이제 개발자가 5분 계신데 네. 다 저랑 비슷하세요. 그런 마인드. 이제 개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 서비스가 고객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드는 개발들. 기획도 다 하시고 마케팅도 하시고 다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뭐 김현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첫 창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지현 대표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리얼 시리얼 엔터프레너. 안트프레너. 엔터프레너인데 그래서 한번 창업을 하신 분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대학 때 다시 돌아가면 대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뭐 네. 회사를 한번 새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만 막상 해보면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예, 있죠. 다 같이 사실. 어렵거든요. 똑같이 근데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지현 대표님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는 회사를 카카오에 팔았고 또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카카오가 팅크리얼즈를 사면서 쿠폰 모아 서비스는 팔고 나와라, 팔고 네. 들어와라, 사람만 들어오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쿠폰 모아를 사실은 정리하고 나오셨는데 네. 그 쿠폰 모아를 누가 사갔냐면 옐로- 결국에는 옐로우 옐로- 모바일에 옐로우 이상혁 모바일 대표님이 사갔죠. 그걸 사다가 쿠폰 모아 쿠폰 차트를 붙여가지고 쿠모쿠차로 지금의 옐로우 모바일을 만들어 쿠차가 된 거거든요. 거죠. 그게 쿠차가 그러니까 된 사실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스토리가 아무튼 예, 숨어 있는데 있죠. 아무튼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그래서 카카오에서 오블리게이션을 마치고 나와서 했는데 그 우리 김용현 대표님이 네. 보시기에 김재현 대표님이 시리얼 엔터프레너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정말 잘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 경험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이거 꽝이다. 아, 이거 어려운 이거 질문인데요. 하나 네. 지난번에 한 거랑 전혀 차이가 없다. 네.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아,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예. 어. 네,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요. 예. 네. 특히 어떤 부분,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기획자였는데
그 기획자가 이제 개발자랑 같이 일을 할 때는 사실 이제 기획자는 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발자한테 가서 이것 좀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개발자가 아 글쎄요 이건 좀 한 뭐 일주일 걸리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제 김지현 대표랑 같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저한테 기능 제안을 먼저 하시고 고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을 또 굉장히 또 잘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 기획을 잘하는 개발자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데 네. 그때 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항상 이 고객을 위한 고민 그걸 거의 뭐 24시간 놓지 않는 듯한 예, 그런 예, 인상을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제가 연이어서 우리 김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싱크리얼즈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거는 좀 부족했는데 다시 하면서 이런 것들은 고치려고 한다. 혹시 그런 것들 조금 후배 창업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으신 게 말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비슷하게 안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안 변해가지고. 예. 아, 이거 너무 겸손하신데요, 네. 김 대표님. 저는 이제 개발자로 오래 살았잖아요. 10년 정도 개발만 하고 살아. 개발하다 보면은 말을 안 해요, 사람이. 그냥 컴퓨터랑 타이핑하고 뭐 맞냐 틀리냐 그 OX가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되게 적어지고 그냥 그렇긴 한데 예, 개발자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로서 단독 창업으로 1인으로서 시작을 하지 말고 이제 비개발자의 한 분을 같이 만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다시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어떤 비개발자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김영현 대표님은 저희가 카카오에 인수됐을 때 저희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발팀이, 저는 개발이고 이제 보통 개발 아닌 분이 팀장님을 많이 하시니까 팀장님이셨는데 이제 그 리더십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후덕하다. 제가 그냥 보기에 그럼 배울 점 있는 것 같다. 네, 해가지고 전혀 했고요. 우리 김 대표님 제가 인상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창업하니까 좀 변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질문드리면 혹시 저희 이제 영회 출연자인데 길거리에서 알아보고 뭐 사인해달라고 이런 일 많으셨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쫄투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그런 일을 예. 한 번도 예, 없었습니다. 안타깝네. 예. 아, 저희 그 예. 쫄투가 출연 그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시청률이 안 나오게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좀 그래도 저기 예. 김지현 대표님이 나와서 물론 유튜브에는 업로드돼 있지만 예.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250회까지 달려올 수 있었거든요. 예. 제 영광입니다 진짜. 예, 사실 영회부터 10회까지의 출연자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화려한 다 M&A 되거나 큰 회사들이 다 한번 됐죠. 기억나는 것만 짚어보면 영회가 일단은 네. 그 띵크리얼즈 예. 1회가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네이버에 네이버에 팔렸죠. 인수되고 예. 2회가 김몽진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대표님이신가요? 배달민죠? 홈쇼핑몰 하시는 홈쇼핑 모아 예, 지금 뭐 남상혁 대표님. 몇백억 가치로 예. 잘 나가고 있는 버즈니가 네. 홈쇼핑 모아인데 이것도 뭐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도 크게 네. 받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도 출연을 했고요. 비트윈도 출연을 했었고요. 하여튼 주옥 같은 회사들이 많이 출연을 했죠. 초창기 때. 예. 자, 여기 쉬었다가 그러면 예,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름재단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이 정남이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저희 그 쫄투 시즌 5의 후원의 큰 축, 한국 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예. 서정훈 본부장님, 황인정 팀장님, 최배우 과장님, 김태구 주임님, 김태구 진심으로 주임님 진심으로 오늘 감사드립니다. 김태구 주임님 또 나오셨습니다. 예, 매번 지난주에는 잠깐 못 나오셨는데 우리 그 얼굴도 네. 거의 뭐 성장 사다리를 이끌고 계신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가 사실은 쫄투 시즌 5 막방인데요. 예. 시즌 5까지 오면서 한번 되짚어 보면 시즌 1 때는 또 오늘도 와주신 축하해 주러 와주신 이용진 대표님께서 예. 소리의 이용진 대표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예. 시즌 1, 2까지 해주셨죠. 원 예. 82회까지 예.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시즌 2 때 그 디캠프 디캠프에서 예.
디캠프가 그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예. 한국말이 어려워요. 장소를 제공받아서 장소 제공 저희들의 후원을, 자비로 예, 그래서 운영을 했었죠. 예, 후원을 예. 해주셨고 굉장히 그때가 암울한 저희한테는 힘들고 그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희가 사비 털어서 찍었거든요. 예. 네, 그 10개월 그래도 저희가 예. 꾸준히 이게 안 빼먹고 찍어왔고요. 시즌 3, 4, 5를 아산 나눔재단에서 이렇게 예. 해주시면서 장소도 예, 마루 180 1층 마이크 임팩트에서 하면서 저희가 좀 안정화가 됐고요. 시즌 5 오면서 또 한국성장금융이 후원을 줘서 IR 섹션까지 저희가 채널을 좀 넓혔죠. 예. 예. 지금까지 하여튼 여기까지 250회까지 달려오는 데 있어서 그런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다시 그렇죠.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자, 아까 우리 그 회사의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또 창업 한 번 더 하시면서 그 새롭게 배우시는거나 뭐 그런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마이크 대식을 예. 새롭게 배우신 그 거라든지 창업이라는 게 저는 되게 깨알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거 한 방이 없고 네. 계속되는 그 노력, 깨알 같은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새롭게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깨알같이 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 김현 대표님 첫 창업 해보신 건데 네네.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느낌이나. 일단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요. 예. 네, 힘들긴 한데 일단 이제 저희 팀 내에서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결과가 좀 지지부진하면 또 약간 힘 빠지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노력한 만큼 지금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힘이 나고 그렇고 있습니다. 예. 한 100만 정도는 언제쯤 달성될 것 같으세요? 100만 다운로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연말까지? 100만 다운로드가 목표가 예. 100만 다운로드입니다. 목표고요. 예. 그 저희 당근마켓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숫자를 도달하는 데까지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투자한 회사가 사실 뭐 많으시잖아요. 좀 꽤 많죠. 네, 뭐 사실 캡스톤을 하고서도 제가 직접 투자한 회사가 그게 한 7, 80 네. 이렇게 한 뭐 정확하게 안 세봤네요. 제가 100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100개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팀이에요. 사실 이 팀이 그 뭐냐면 가장 적은 인력으로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그 비결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제가 이거 뭐 어떤 네. 대답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인력이 예. 몇 분이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총 8명 있고요. 8분. 5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 한 분, 마케터 한 분, 그리고 기획해 주시는 김용인 대표님 한 분 이렇게 가지고 8명이 있고요. 네. 8명도 최근에 8명이 된 거고 네. 실제로- 6명을 뭐 한동안 되게 유지를 했었고요. 예. 적은 인원으로 하자는 게 되게 취지가 있어요. 저희 팀이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기업 가치를 만들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네. 예. 또 있다면 예. 이제 예, 적은 인원으로 이제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당 100, 일당 100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IT 산업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뭐 AWS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뭐 서버에 관련된 그런 노력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도 한 사람이서 하루에 3,000명씩 가입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작은 기업을 유지하는데 또 그 장점이 또 문화를 굉장히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작은 기업은.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또 의사결정하는데 뭐 팀장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작고 효율적인 팀을 유지하면서 모두 다 자기 회사 내에서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지금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네. 추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아직 8명이 있는데 CS 직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CS 그 유입은 많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CS를 하는 날은 하루 종일 CS만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걸 하면서 또 제품 개선의 그런 그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그런 나눌 수가 문화는 있거든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왜냐면 CS가 제일 그래도 힘든 그 직무잖아요. 예. 예. 사실 이러한 예. 이러한 면들이 이 회사가 굉장히 참 모범이 되는 회사인데요. 많은 창업자들이 사람을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사람 늘리려고 굉장히 하고 있고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당근마켓은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전국을 오픈했고 전국을 어떻게 오픈했냐면 아니 제가 대신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지역별로 따로따로 다 오픈을 했거든요. 이건 이 얘기는 조금 대표님이 지역별로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지역별로 오픈하고 처음에 오픈할 때는 얼마가 들었는데 네. 마지막에 오픈할 때는 얼마가 들었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어떻게 같아요. 이거 오픈을 네. 하셨고 뭐 마케팅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판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판교에서 처음에 이제 분당으로 늘릴 때는 이제 판교 물건을 분당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오픈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판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매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뭐 200만, 그러니까 오픈 비용만 2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돌리면 그만큼 또 한 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매번 똑같이 들이면 이제 지역이 늘어날수록 계속 몇백만 원씩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각 지역별로 계속 예. 늘어나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근접 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곳의 매물을 근접 지역인 B 곳에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픈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실제 거래도 일어나게 만들면서요. 거래도 일어나고요. 음. 예. 그래서 또 B라는 지역을 오픈하면 또 C라는 지역을 바로 또 근접 지역을 오픈해요. 예.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오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초대하기라는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3명을 초대를 하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줘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초대 시스템을 또 이용해서 이제 입소문을 좀 잘 나게 만드는 거죠. 온라인에 뭐 저희 당근마켓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초대 코드를 이렇게 링크를 첨부하면 또 그 글이 이제 뭐 하루에 뭐 10개씩 또 20개씩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색 결과에 이제 당근마켓이라 검색하면 저희 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만큼 또 홍보 효과가 있고요. 예. 그렇게 다양한 이제 전략을 구사하면서 오픈 비용을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개 도시를 오픈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드셨나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도시의 그 규모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광역시 하나를 오픈할 때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쓰실 때는 처음에는 훨씬 더 작은 동네에 2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광역시 하면 뭐 인구수가 일단은 뭐 몇십만, 50만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확장해 가면은 뭐 지역 기반 광고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뭐 경쟁자가 뭐 벼룩시장 뭐 이런 데가 경쟁자가 되는 건가요? 어디가 경쟁자라고 봐야 되나요? 그 벼룩시장 같은 데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 아파트에 1층에 붙어 있는 전단지 예. 그런 것들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전국에 맘카페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 플랫폼을 이용한 자발적으로 맘들이 모여서 지역별. 운영하는 그런데도 이제 광고를 운영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의 뭐 그런 광고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예, 제가 이 질문까지 이제 드리고 네. 예,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사실 뭐 우리 그 번개장터를 했던 우리 장영석 이사님이 또 급히 뭐 중간에 오셨어요. 오셨죠. 네. 예, 우리 1회 출연자이신데. 이래 출연자. 예, 네. 그래서 이 번개장터도 있고 또 말씀하신 헬로마켓, 중고나라.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개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을 해주시고 그것과 우리와의 뭐 그 관계 같은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 시청자들께 좀 뭐 도움을 드린다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번개장터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서비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다들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후기를 보면 일단은 거래가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이제 택배 거래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게 물건이 오는지 벽돌이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대부분 이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판매자 집 근처에서 직접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예, 사기가 이제 거의 없다. 예,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중고 서비스보다는 저희 서비스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예, 그리고 또 하나 택배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예, 보통 택배비가 2,500원에서 뭐 많게는 5,000원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그 가격이 비싼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뭐 당근마켓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뭐 1,000원짜리도 많이 올라오고 3,000원짜리도 많이 올라와요. 이제 예를 들어 옷 한 벌 이런 티셔츠 하나에 그냥 5,000원에 이렇게 파는 거죠.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택배비를 뭐 2,500원 내라고 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택배 거래로 거래하기가 힘들었던 물품도 다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셨지만 언급은 안 하셨는데 예, 뭐 좀 듣기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이크 하나만 준비를 위해서 잠깐 마이크 빼주시면. 하나를 빼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그 시즌 6. 예, 시즌 6에서 저희가 구매해야 될 물품 넘버 1는 예. 다채널 그렇죠. 마이크 시스템, 녹음 다채널 시스템. 예, 다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4채널이라 4채널이라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예. 다음에는 그 후원에 네.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기를 네. 후원해 주실 분은 언제라도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이 출연하신 분들에게 여기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의 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선착순 네. 글쎄요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분들에게는 제가 네. 저희 회사의 캡스톤 파트너스의 매 분기마다 파트너스 데이가 산업은행 1층 넥스트 라운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VC나 파트너들이 참석하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한꺼번에 와서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물론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수준 높은 벤처들의 스타트업들의 발표를 한 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한꺼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여기에 이쯤에서 부탁을 드려서 네. 이메일을 여기에 신청 이메일을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제가 서비스 구경을 해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뭐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택배보다 직거래가 많다 보니까 큰 가구들이나 아니면 무료 나눔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던 게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갑자기 1억 6천만 원인 게 있어서 보니까 자기 집 아파트를 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품군이 진짜 종잡을 수 없이 정말 다양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아이템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와 같이 좀 대표님께서 이건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아. 예, 아무튼 예. 예, 기본적인 가이드는 저희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제 물품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부동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자기 집을 전세 놓거나 월세 놓을 때 근처에서 혹시 그 매수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재밌는 그 물품은 제주도에서 이제 그 어부 한 분이 이제 직접 잡은 한치와 갈치를 오. 내놓고 또 주민들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주민들이 막 채팅이 몇십 건이 달려가지고 그걸 직거래로 또 사가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죽전사 하시는 분인데 이제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과수원에 이제 있는 그 과일들을 그 대량으로 이제 도매업자한테 남기기가 너무 싼 값에 남기니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직거래로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그 자두와 복숭아를
직거래로 이제 분당 주민들한테 파시더라고요. 예. 그 아이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작가를 받도록 꿈꾸시는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분이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중고 시장을 이제 지역적으로 형성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그런 커뮤니티 형성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취미나 아니면은 취미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커뮤니티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뭐 서비스 게시판을 추가하시다든지 이런 쪽의 방향도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이제 너무 잡담이 된다거나 뭐 시어머니 험담이 된다거나 뭐 그런 유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거래나 연결, 필요한 물건들을 연결한다거나 거래한다, 상거래를 연결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근데 뭐 동네 Q&A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고 좀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주 사용자층이 남자 여자 비율이라든지 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 유저가 한 85% 90% 정도 되고요. 90%. 그 30대 40대 주부들 맘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 마지막 질문. 예,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제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댓글을 보니까 이제 안전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컴플레인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제 어떤 사례인지 의미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그 구매자 분께서 이제 환불을 희망하시는데 그 판매자분이 환불을 안 해주셔서 뭐 거래 이용이 정지가 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 일단 중고 거래에 있어서 환불은 항상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옷을 사갔는데 뭐 마른 체격에 맞아요라고 사갔는데 알고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환불해 달라 그러는데 이제 판매자 같은 경우는 기존 중고 서비스에서는 아니 중고 거래에서 환불이 어딨냐, 일단 확인하고 사갔으면 끝이지, 이렇게 이제 해서 항상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책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환불 가이드라인. 그래가지고 A, B, C 경우에 해당되면 이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을 샀는데 고장이 났다거나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면 뭐 물건을 받아왔는데 안쪽을 보니까 뭔가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판매글에 명시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불 대상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이제 강제적으로 요청을 하게 돼요. 네. 그 환불을 이제 또 안 해주신 분들은 서비스를 아예 이용 못하게 이용 정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사기건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택배 거래로 인한 사기였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그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경찰서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 신고를 해요. 예, 신고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다 제출을 합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잡히셔가지고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많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당근마켓에서는 일단 사기나 이런 거래 사기나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마감을 네. 해야 되는데요. 마감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을 드리는 거는, 오늘 이렇게 케이크를 마련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아산 나눔재단에서 아산나눔재단에서 준비해 250회 네,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그 이용진 이용진 대표님께서 대표님, 저 시즌 1의 예, 후원자이시고 후원자이고 제작자. 제작자이셨던 이용진 대표님께서 또 그러셨고, 이쪽은 우리 김지현 네, 대표님이 김지현 대표님께서 또 또 오시면서 사갖고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또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신 예, 여러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우리 풍성해요. 뒷풀이 먹거리가. 자 이제 그 뭐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예. 자 그 회사에 일단 돈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예. 여기서 우리 예. 김지현 대표님은 한번 엑시스를 하셔서 그래도 뭐 아주 큰 돈은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돈을 버셨고 그 다음에 그 쿠폰 모아도 좀 파시고 해서 또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그 또 창업자들끼리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큰 돈을 벌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겸손하게 그렇죠. 큰 돈이 아니라서. 예. 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아무튼요. 이런 어떻게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투자를 13억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이제 대부분 지역 확장하는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용하는 그 비용으로 예상해 보면 올해 연말 정도에 다시 한번 펀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준비를 예, 하거나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이제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보려고 어느 합니다. 정도의 금액을 원하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예. 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자, 이 예. 대표 우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지현 대표님하고 카카오 계실 때 예. 나오고 싶어 할 때 제가 나오지 마시라고 좀 더 이따 나오시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예. 싱크리얼지 할 때도 제가 투자 검토하고 그때 기회가 안 돼서 투자는 못했지만 이렇게 알아온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예. 또 당근마켓 시작하실 때도 그렇고 사업 계획서도 제가 좀 봐주고 그래서 예. 깔 수가 없죠. 그 저는 얘기를 하시려고? 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예. 깔 곳은 많이 있지만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만 뭐 안 저는 까겠다 이런 응원하는 예. 입장입니다. 예, 응원하는 항상 입장. 도움을 감사하게 좀.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번에는 좀 한 1년 좀 안 돼서 만난 것 같아요. 다시 최근에 본 거는 이렇게 비즈니스 얘기한 거는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55만 다운로드까지 좀 많이 올라갔고요. 또 특히 놀라운 거는 주간 그 판매 게시글이 6만 건 나오고 실제 거래 성사가 한 20% 나온다는 얘기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자리 잡아 가구나. 그리고 지역 기반도 많이 넓혔고. 예. 그래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죠. 예. 캡스톤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자리를 안 잡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100만 다운로드까지 가면 이제 서서히 지역 기반 광고 예. 이런 플랫폼으로 예. 좀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혼이 없는 말씀을 자꾸.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중고거래 한다고 했을 때 예. 마진가 우리 번개장터 예. 장영석 이사도 부르고 해서 소주도 많이 먹었어요. 예. 처음에. 개인적인 관계까지 다 드러내면서. 알겠습니다. 자, 송 대표님은 예. 투자 저는 예. 사실 우리 김지현 대표님의 띵크리얼즈에 저도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잘 안 맞았죠. 그때는 그 띵크리얼즈는 또 그 당시에 사실 본엔젤스의 초기 투자였죠. 굉장히 네. 초기 투자에서 결국은 카카오에 잘 엑시스 되면서 네. 성공적인 M&A로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포트폴리오였는데 네. 하여튼 그때 잘 투자 안 맞아서 그거를 이제 그때 못했지만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나오셔서 저희가 일단 거의 무조건 투자를 그러면 또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저희하고 K큐브하고 이렇게 네. 해서 같이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고 아까 말한 정말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김 대표님이나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확장하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시는데 가끔 아쉬운 거는 가끔 고민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전이 이제 기존의 로컬 중고거래 회사들하고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중고거래를 통해서 그 다음 체제 로컬 마켓의 어떤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는 건가? 예, 때로는 돈을 좀 확 넣어서 이렇게 조금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서도 기회가 오는 걸까? 혹시 카카오나 네이버의
지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서비스에 다 뺏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가 상당한 정보들을 로컬 정보들을 다 모으고 많이 있잖아요. 모으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분들은 해볼 수 있는 역량과 이런 것들은 검증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30억 말씀하셨는데, 자, 네. 뭐 이유 대표는 어떻게? 저는 한 10억 정도 투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0억을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대표님 회사 이름이 또 이런 때가 있어요. 예. 우리 회사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에는 그 룸이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다 하시게요? 다 하시게요?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예. 출연해 주셔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250회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